그다음에 부동치마. 부동치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자. 자, 이 단어가 이렇습니다. 부등치마라고 쓰기도 하고 부동치마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건 같을 동자인데 같지 않는 치마. 이건 등은 뭡니까? 이것도 같을 등자죠. 같지 않는 치마. 이 말을 같이 씁니다. 토목 등에서는 부등치마라고 쓰고 건축에서는 부동치마라고도 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기초가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치마가 같이 이렇게 요만큼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치마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치마가 적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건물은 이렇게 좀 기우뚱해 버리겠죠. 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 한쪽은 침하량이 많고 한쪽은 침하량이 적은 현상, 이것을 우리는 부동치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동치마의 원인. 자, 여기서 이 부동치마의 원인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엄청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부동치마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부동치마의 원인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반, 연약청, 이질지청, 이질지정, 이거 두 번 적었네요. 무리한 일부 증축, 지하수위 변경, 낭떠러지 근접시공, 이것들이 원인이다. 대책,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건축물을 가볍게 만든다. 기초구조를 통일시킨다. 이게 방지 대책이다. 자, 요거 설명이 필요하겠죠.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부 지반에 연약한 경우에 연약 지반 대책이 또 있습니다. 상부 구조와 관계된 대책이 있고 기초 구조와 관계된 대책이 있고 지반과 관계된 대책이 있다. 그래서 연약 지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상부 구조와 관계된 거, 기초 구조와 관계된 거, 지반과 관계된 대책. 사실은 이걸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건물을 하기 위해서 하부 지반이 있는데 이 지반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상부 구조물 시공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자, 요것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흙의 종류별 어떤 지방 계량 공법이 있는데 요것도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거의 1시간 이상 이 공법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토목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자, 점성도 지방과 사질토 지방인데 일단은 요거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질토, 점성토. 그럼 뭡니까? 4점이네. 4점. 4점. 자, 점성토에서는 진동다진공법, 다진모래 말뚝공법, 폭파 다진공법, 약액주입공법, 동화밀공법, 전기충격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교재에 제가 수록을 안 해놨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질토에서는 어떤 거? 자, 진, 다, 폭, 전, 약, 동. 진다폭전 약동. 자, 따라 해보십시오. 진다폭전 약동. 사질토. 점성토에서는 뭐가 있죠? 자, 치안공법, 안밀공법, 탈수공법, 배수공법, 고결, 동치안, 전기.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치, 압, 탈, 배, 고. 그래서 사질토의 계량공법하고 전성토의 계량공법, 요거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토질별 계량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기초라는 것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토목기사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건물을 하는데, 여기에 지하실을 공사를 하면은, 이 지하실에서 파낸 흙의 무게가 있는데, 이 흙의 무게만큼 이 하부 하중을 견디는 진해력이 확보된다는 그런 개념이 보상기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상세 설명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들이고 요거는 문제 풀이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 터파기 할 때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 지하에 흙을 파기 위해서 쓰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픈컷 공법이라고 있고 전단면 굴착 공법, 부분단면 굴착 공법이 있고요. 자, 요 내용들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부 역타 공법, 개성 공법이 있다. 자, 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상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개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면 개착 공법. 그냥 부지가 넓다면 그냥 이렇게 경사와 소단을 주면서 구배와 소단을 주면서 이렇게 넓게 터파기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되죠.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파란색도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건물 하면 되죠. 이게 사면 개착 공법이고, 그 다음에 흙막이 개착 공법. 이건 뭡니까? 토리벽을 한다는 뜻입니다. 토리벽으로 굴착하는 공법. 자, 여기에다가 흙막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땅을 파는 그런 공법들을 우리는 흙막이식 개착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 공법. 이거는 아일랜드라는 뜻은 뭡니까? 섬이라는 뜻이죠. 자,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지하 굴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상 굴착을 우리가 이런 선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굴착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땅을 남겨놓고 이렇게 굴착을 하고 여기에다가 구조물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땅을 파죠. 요걸 파가지고 구조물 연결해서 이렇게 2차로 시공해 올라오는 공법. 이것을 이제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섬처럼 흙을 남겨놓고 하는 공법을 우리는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트렌치 컷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트렌치는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도랑. 자, 이번에는 이거와 좀 반대로 이런 집안에 이만큼 굴착을 해서 이 속에다가 건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 흙을 남겨 놓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트렌치. 도랑처럼 굴착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흙을 남겨놓고 이 부분은 먼저 굴착을 하는 거죠. 먼저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건물 시공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시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 부분을 마저 굴착을 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시공하는 공법을 우리는 트렌치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요즘 공법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다 파내려가는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공법을 썼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쭉 굴착해 나가는 공법을 씁니다. 그때 이 흙막이 벽체는 슬러리 월이라든가 CIP라든가 아주 강한 흙막이 벽체를 쓰면서 한 번에 같이 쭉 굴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뭐죠? 이론적으로 이러한 공법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실제 문제를 다루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시간은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건축 일반의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축 파트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문제 위주로 이걸 다시 한번 매치시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